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교사의 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피해자가 된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학교 당국과 경찰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학교 내에서 신뢰하는 선생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다. 몰카가 적발된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남긴 말입니다.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아이들을 지켜야 할 현직 교사가 저지른 불법 촬영에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와 분노가 교차합니다. 화장실 및 탈의실의 불법 카메라 점검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까? 기내 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두려움과 분노에 떨고 있음에도 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습니까? 13일 오전 김해 교육지원청 앞에는 이번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였습니다. 김해의 여성단체를 비롯한 13곳의 시민단체는 폭우에도 기자회견을 강행했습니다. 이들은 김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면담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2017년에 사실은 창원 여고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다라는 것들은 그렇게 준비한 것들이 저는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정책을 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대책반을 꾸리고 모든 학교에 몰카 탐지기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뿐 아니라 가해자의 강력한 징계를 약속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도 한창입니다. 이미 해당 교사는 성폭력 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황. 휴대폰에서 불법 영상이 대거 발견된 만큼 여죄들 철저히 수사 중입니다. 카메라 촬영 가청 이 자체가 촬영하는 그것만 해도 이제 제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촬영한 부분이 더 있는지 없는지 그걸 계속 수사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김해 시민단체들은 경남 전역의 시민, 학부모 단체와 연대해 대책위를 꾸리고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죠. 창원시는 이에 발맞춰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설립했는데요. 이 AI 산업을 육성하고 노후화된 지역 기계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생활가전 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율은 2배로 늘고 불량률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생산율과 효율성 2마리 토끼를 잡는 AI 기술은 4차 산업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창원시는 AI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연구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캐나다 월터루대와 손잡고 지역 스마트 제조 혁신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포부입니다. 이 약화된 경쟁력을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AI, 인공지능 기술의 접합이 가장 절실하고요. 그 절실한 인공지능 기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실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 인공지능 연구센터가 오늘 개소된 것입니다. 연구센터는 제조응용 AI 분야의 세계 연구기관인 캐나다 월터루 대학과 협력해 기업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지역 제조업체에 적용해 기계 산업의 스마트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정교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 AI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창원의 경제가 거듭날 수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기 기술을 창원의 기계 단지에다가 다 쏟아부음으로써 창원의 경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캐나다 연구진과의 직접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 비대면 교류 방식으로 제대로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창원 경제를 이끌던 제조업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AI 기술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코로나19가 참 많은 걸 바꿔놓은 요즘입니다. 생활, 문화, 사회, 경제 등 모든 게 흔들리면서 농업 역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겠죠. 창원시가 힘든 창원 농업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모든 노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코로나19로 강제 홈캉스를 보내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창원 농촌에서 즐기는 신나고 건강한 여름 휴가는 무엇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뭐하는 짓이고? 누구 와가지고 입 벌리고 노래하고 그러면 누가 좋다가 그노? 어? 내가 빗자루가 오늘 춤을 안 추고 있는 거야. 너 다이브 생각해라. 자동도 농촌이 다 탈락하면 막 열심히 해야 되고 뭐니든 웃으면 안 돼. 누가 너 웃으라 카노? 너도 네가 잘하는데. 이거 하도 괜찮네. 지난 주말부터 비가 내리면서 실내에 머문 시간 많으셨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게 되는데 불이 나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냉방기기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보도에 심다혜 기자입니다. 창문 가득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해야 했는데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화재였습니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1일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소화기로 빠르게 진화해 큰 불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실외기 곳곳을 살펴보니 종이박스를 올려놓는 등 위험 요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에어컨에서 난 불은 총 692건, 이 중 70% 이상이 실외기에서 난 화재였습니다. 특히 과열과 과부하 등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가 절반 이상입니다. 에어컨을 오랜 시간 켜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시간 켜두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선풍기나 그 에어컨의 타이머를 설정을 해두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을 8시간 이상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밖에 있는 실외기에 열을 식히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도 필요합니다. 에어컨에 전기 합선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어컨의 선이 짧다면 긴 선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벽면과 1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 설치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문가한테 점검, 의뢰, 이상 규모가 없는지 한번 이렇게 작동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개도 그쪽에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 먼지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재로 그냥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동하시기 전에 먼지 같은 거를 조금 제거해 주시면.
실외기 근처에는 종이박스와 같이 불에 잘 타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담배꽁초에 불이 붙으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냉방기기 화재 10건 중 8건은 여름철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즘,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가 미뤄지고 학사 일정이 바뀌면서 입시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가 컸습니다. 이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요. 수험생들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데다 대학마다 수시 전형도 변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나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3이 등교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80일. 학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대학들의 입시 전형도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이미 고3과 재수생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했고 고려대나 이화여대는 면접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등 서부 경남 대학들도 면접 진행 여부를 논의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평가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종식이 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에는 새로운 방법을 또 모색해야 됩니다. 대면 면접이 불가능하다면 줌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입 준비가 예년에 비해 늦어진 수험생들. 진도를 따라잡아야 할 마음이 급한 데다가 입시 전형도 바뀌고 있어 심리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목을 학교에 수업을 듣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있어서 공부하는 데 부담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치는 것도 한번 집에서 저희가 따로 치다 보니까 그거를 비교해서 준비하는 기간도 더 늦어져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수상 경력과 봉사활동 등의 비교과 영역 점수도 있지만 학생들은 점수를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각종 대회나 봉사활동 등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비교과 영역 평가를 아예 없애겠다는 대학도 있지만 그대로 평가하는 곳도 상당수입니다. 학생들은 밀린 시험을 치르는 동시에 학교에서 작게라도 진행하는 대회나 봉사활동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소 때는 좀 내신이랑 그 비교과 그런 대회들이 좀 어느 정도 기간이 띄어져 있어서 준비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 좁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것이 좀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바쁜 건 고3 담임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 전형이 달라지고 제대로 치러진 시험도 6월 모의고사 하나밖에 없어 상담 방향 잡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최대한 많은 자료가 있어야 그 학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한두 개 가지고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혹시나 정확한 자료가 아닐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뤄진 학사 일정만큼 줄어든 입시 준비 기간. 대학의 입학 전형에도 변동이 생기면서 수험생과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SCS 김나임입니다. 교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교사가 범행 적발 당시 영상이 기록된 메모리 카드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대 A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이 재직 중인 김해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변기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자 카메라를 발견한 학교 관계자를 가장 먼저 찾아갔고 자신이 교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며 카메라를 받아 메모리 카드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과거 근무지에서도 불법 촬영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로만시스가 지난 15일 칠서 공장에서 방글라데시로부터 수주받은 디젤 전기기관차 출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로만시스는 현재 방글라데시 이외에도 호주 수출용 85량과 폴란드 수출용 트램 123편성, 코레일 180량도 제작 중으로 방글라데시 수출 잔여 물량 20량은 내년까지 납품하게 됩니다. 지난 2018년 10월 열린 경상남도 수도권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경남도 함안군과 투자 협약을 한 로만시스는 함안에 입주 후 실투자 금액 650억 원, 130명 고용이라는 성과로 이어지면서 투자 유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기업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임대료 30%를 감면합니다.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기업들은 오는 12월 말까지 모두 7억 8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마산 자유무역지역에는 지난 3월 기준 117개 업체에 5,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논란 끝에 함안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미래통합당 이광섭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14일 김정선 의장 직무대행은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1일 치렀던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미래통합당 이광섭 의원 5표, 더불어민주당 배재성 의원 3표, 무효 2표로 이광섭 의원이 제8대 함안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정금효 의원은 선거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소송은 물론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본회의는 미래통합당 의원 5명과 무소속 의원 1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돼 후반기 의장당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성 공룡 엑스포가 내년으로 연기된 가운데 고성군은 주 행사장인 당항포 관광지를 부분 개장 중입니다. 관광지 사업소 관계자는 엑스포보다 공룡 전시물은 적지만 엑스포 개최를 위해 준비한 신규 콘텐츠 일부를 사전에 보여주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야외 전시관 백악기 시대 공룡 동산은 과거에 비해 면적이 2배 넓어졌고 7월 중 오픈 예정인 공룡나라 식물원에서는 나사가 발표한 공기 정화 식물과 공중 플랜트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분 개장이기 때문에 입장료는 기존보다 50% 할인됩니다. 32년 동안 돼지저금통 기부를 이어온 합천군민 차민영 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 15일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민추천 포상식에서 수상한 차 씨는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 등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차민영 씨는 합천읍에서 터미널 다방을 운영하면서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저금통이 꽉 차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는 선행을 32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경남도가 여름철 국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를 막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도는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 2,300여 곳을 연 2회 현장 점검하고 거주민 비상연락망 체계와 단계별 위기 대응 등 예방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원인 조사와 복구 설계단을 동시 운영해 취약지역 관리에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거창군이 외국어와 자격증, 컴퓨터 등 490여 개의 온라인 강좌를 운영합니다. 온라인 강좌는 거창군민이면 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하며 수강 강좌 수에 제한이 없어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평생학습센터는 거창군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 실명 인증을 거친 후 온라인 강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관리를 위해 22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및 신호기 설치,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등을 시행합니다. 또 안전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찾아가는 도민 안전 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 교통안전 교육과 화재 취약계층 소방안전 교육도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